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러스 그리고 스카이 부동산 투자의 최천운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하버드 옆 작지만 강한 레슬리 대학교. 제가 거의 한 달 넘게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에 머물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명성의 하버드 대학교 주변으로는 이 거대한 문장이 곳곳에 새겨진 신축공사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레슬리 대학교, 화면에서 지금 보이시는 레슬리 대학교라는 이름이 붙은 건물들이 하나의 벨트처럼 쭉 이어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기했던 점은 이 건물들이 전형적인 그 대학 건물이 아니라 평범한 개인주택 같은데 또는 뭐 상가 같은데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마치 개인 집에다가 그냥 그 팻말 하나 붙여서 이게 유니버시티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보스턴에 이제 여러 그 지하철 라인 중에 레드 라인이 있고요. 그 레드 라인 역 중에서 이 하버드 대학교 역인 하버드 스퀘어 역과 그리고 레슬리 대학교의 역인 포터 스퀘어 역이 있는데, 이 두 역 사이의 거리가 한 1.6k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 걸쳐서 레슬리 대학이 보유한 건물이 30채가 넘고요. 이 작은 사립대가 어떻게 이토록 넓은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배경에는 성장과 생존이라는 그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우선 레슬리 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이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술과 교육에 특화된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객관적인 지표를 좀 말씀드리면 순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US Youth and World Report에서 선정한 전국 342위입니다. 그리고 설립은 1909년도에 되었고요. 이 특징으로 보면 실무 중심의 소규모의 그 수업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특히나 예술과 교육, 심리치료 분야에 특화된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 규모는 학부와 대학원생 모두 포함해서 약 6천여 명, 학부생만으로도 6천 명이 넘는 하버드 대학교에 비하면 작은 편이죠. 그 대표 전공으로는 Art and Design, 그리고 Education, Expressive Therapy, 그리고 Psychology and Counseling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대학교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슬리 대학교의 리테일 코리도어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코리도어라고 하면 이제 복도라는 개념인데, 이게 경제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상권의 연결축에서 리테일 코리도어 모델이라고 하면 상업지역이 밀집된 상가 거리 또는 상권의 연결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슬리 대학교의 전략은 단순한 부동산을 늘리는 것을 좀 넘어서서 대학과 도시가 공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흩어져 있는 캠퍼스 건물들을 하나의 동선으로 묶는 브랜딩 전략이자 1층 상가를 임대해서 그 수익을 얻고 재원을 확보하는 앵커 랜드로드, 지역 상권의 중심 임대인, 그런 모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학이 지역 상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그리고 상가 구성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과 그리고 또 활기찬 캠퍼스 환경을 동시에 창출한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리를 좀 보면요, 대학은 그 시정부, 시티 오브 캠브리지가 되겠죠. 이 시정부에 기간 종합 계획을 제출합니다. 대학의 그 장기 발전 계획을 담아서 시정부의 승인을 받는 그런 공식 문서인데요. 이것을 제출해서 용도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건물 1층은 상업용으로 임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그 상층부, 2층부터겠죠. 대학시설로 사용하는 그 포트폴리오의 확장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역시 인근 건물을 보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것과 비슷한데 아무래도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는 레슬리 대학의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효과를 좀 보면 이 전략 덕에 이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즐겨 찾는 뭐 라멘집이랄지 헬스장, 서점 같은 매력적인 테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거리 전체가 좀 활력에 넘친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제가 주말 토요일에 거리를 좀 나가 봤는데 정말 생각보다 많은 인구들이 정말 편하게 옹기종기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북적북적대는 광경들을 봤습니다. 줄을 서는 맛집들도 많이 있었고요.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보면 주말에는 주변이 한산하잖아요. 주로 이제 야외로 놀러 다니고 가족 단위로
집에서 좀 휴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좀 달랐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핵심이 될 수 있는 재원 조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금 확보. 이게 2016년부터 2019년 세금 면제 채권 발행만으로 총 7,950만 불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해서 부동산 매입 및 리노베이션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부지 확장에 대해서도 2018년에 에피스코펄 디비너티 스쿨 캠퍼스를 2,500만 불에 인수해서 하버드 인근까지 거점을 넓히는 전략을 취합니다. 실제로 그 하버드 스퀘어역에서 굉장히 가까운데요. 방금 보신 이게 제가 있는 곳이 멜론 스트릿이라는 곳인데 이 멜론 스트릿 이 길가를 기점으로 해서 하버드 상권이 끝나고 레슬리 대학의 상권이 이어져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부지 확장 측면에서 2018년도에 레슬리 대학교는 이 하버드 스퀘어 역에서 가까운 하스팟의 기존 신학교였던 그 건물을 인수해서 거점 확보에 확실히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엠부시 마케팅이라고 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여긴 하버드 대학교가 아니고 레슬리 대학교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마케팅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고요. 자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2023년까지 비핵심 자산, 그러니까 좀 핵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들 17채를 총 4,940만 불에 매각을 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핵심 시설 개선에 또 투자를 하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레슬리 대학교의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크게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미국 대학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랑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그 시사점을 가지고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 의견이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미국 대학의 새로운 생존 공식입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앵커 랜로드의 그런 모델인데요. 미국 고등교육에는 이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주정부 예산 담당자 협회 등의 통계에 따르면 연방 및 주정부의 고등교육 예산 지원은 정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특히나 이런 그 경기 침체가 심화될 때마다 영향이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까지 겹치면서 대학들은 재정적 자립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레슬리 대학교의 사례는 대학이 가진 큰 자산인 부동산을 활용해서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커뮤니티의 앵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단순한 수익 사업을 넘어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대학들의 시사점입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이 통폐합되면서 대형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판단됩니다. 동시에 레슬리 모델을 활용하여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다면 새로운 돌파구 마련의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대학이 레슬리 대학교가 2018년에 약 2,500만 달러를 들여서 기존의 신학교를 인수한 그런 곳이고요. 이 건물을 인수함으로써 이 지역이 전부 하버드 에어리어거든요. 확실한 거점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멜론 스트릿이고요. 이 길을 기준으로 우측과 좌측에 있는 건물들을 보시면 이렇게 레슬리 대학교 현말이 붙어 있습니다. 길가 쪽으로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리스팅 물건이죠. 이건 개인 물건입니다. 이 건물의 리스팅 가격은 약 330만 불 정도 되고 있고요. 바로 근방에 또 이렇게 공사 중인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하버드 스퀘어역에서 포터 스퀘어역까지 가는 매사추세츠 애비뉴 길이고요. 가운데 지점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터 스퀘어역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우측에 이런 건물들이 전부 레슬리 대학교의 부지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레슬리 대학인데요. 1층은 카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부동산 중개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 가는 길에 보이시는 이런 건물들도 다 레슬리 대학교가 매입한 부지입니다. 중간중간 공실도 보이는데 역시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에서 100%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질비한 상가들이 바로 코리도 모델이 있고요. 레슬리 대학 측에서 임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푯말 보이시나요? 레슬리 대학교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지금 길 건너에도 이렇게 다양한 상가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 상권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큰 상권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터 캠퍼스역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포터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5분도 안 걸립니다. 보시면 1층은 상가로 임대를 주고 있고요. 수업이나 대학의 업무는 2층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터 스퀘어역에 도착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걸어보니까 레슬리 대학까지는 한 2분, 3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이죠. 포터 스퀘어역 주변을 보면 많은 상권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타겟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날 저녁 때 와봤는데 이 주변에 맛집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 대륙횡단을 통해서 서부에서 동부로 이동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주요 도시들마다 달러샵들이 많았는데 이곳에는 달러샵보다는 CVS나 타겟 등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포터 광장에서 맛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맛집입니다. 슈거 앤 스파이스 타이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 밤에 왔을 때는 정말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 상권은 아마도 여기까지가 경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재밌게 봤던 것은 여러분 뒤에 보이세요? 아까 그 커머셜 존 뒷부분인데요. 이렇게 재밌는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느낌이 좀 온화하죠? 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레슬리 대학의 앵커랜 로드 모델을 소개해 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